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1일 아침 7시 반 정도 됐고요. 한참 뉴스 공장을 하고 있을 건데 저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야겠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정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수학 공부방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수학편을 2편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재밌었는데 정치 이야기 하니까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를 위해서 자, 아까 제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정치나 시사가 아닌 유튜브를 조금 뒤적거렸어요. 좀 뒤적거리다가 이제 AI 때문에 풀기 시작한 이런 뭐 난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분야가 나오더라고요. 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또 하나가 수학인데 수학에서 이제 클레이 연구소 7문제가 나오길래 혹시 리만 가설라고 보니까 역시 리만 가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만 가설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미신이 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리만 가설이 이제 일반인들은 관심 있는 경우가 드물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알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게 리만 가설은 문제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일러의 제타함수의 비자명해의 실수 부분은 2분의 1로 수렴한다.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리만 가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시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오일러의 제타함수의 비자명해는 3 이상의 소수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 이상의 소수일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일러의 제타함수의 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를 로그 함수로 바꾼 뒤에 복사 함수로 다시 바꿔버리면 복소수 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실수가 2분의 1이고 호스는 머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리만 가설입니다. 그리고 오일러의 제타함수의 비자명해, 즉 소수일 때의 해가 실수 부분이 전부 다 2분의 1인 것만 증명을 하면 리만 가설이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유튜브도 조금 미신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제가 2010, 한 2, 3년 이후로는 수학 관련 뉴스 기사를 딱히 챙겨보지도 않고 새로 출판된 도서도 챙겨보진 않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수학 관련 새로운 출판물은 제가 거의 다 챙겨서 봤었거든요. 그때까지 정보니까 그 이후의 정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만 가설에 대한 가장 큰 미신은 이거예요. 리만 가설이 증명이 되면 소수의 수열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밝혀져 가지고 큰 소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RSA 암호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미신이 가장 커요. 그런데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저는 그렇지 않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리만 가설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냥 책 제목이 리만 가설인데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튼 그거는 비전문가나 비전공자가 보시기에 쉬운 책은 아닌데 그 책 구성이 한 챕터는 수학, 한 챕터는 이제 말로 쓰는 내용, 또 수학, 말로 쓰는 내용, 수학, 말로 쓰는 내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 분들은 수학 부분을 넘기고 그냥 저자 이름 기억났다. 존 더비셔. 존 더비셔의 리만 가설을 보면 책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학 내용을 넘기고 보셔도 읽을만 할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을 제가 이제 못 따라갔던 게 뭐냐면
리만 가설이 최근에는 이론 물리학자들과 공동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리만 가설의 신비한 부분이 뭐냐면, 왜 그런 미신이 있느냐? 이거 복소 평면에다가 리만 가설의 비자명의 해를 3, 5, 7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 수렴되는 해를 점을 이렇게 그 복소 평면에 찍어 보니까 점이 조금 규칙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찍다 보니까 너무 규칙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규칙적이냐면 이 소수는 아직 어떤 소수가 있으면 그 다음으로 큰 소수가 뭔지를 알아내는 공식이 없습니다. 근데 리만 가설의 비자명해가 다음 점이 어디 찍힐지 알 수 있는 공식은 있어요. 아직은 그 공식을 벗어나는 비자명해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공식의 그 적분식이 이론 물리학에서 무슨 양자도약의 무슨 식하고 똑같대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그 책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읽었던 걸 얼핏 기억하자면 모든 그 이론 물리학자들의 오랜 꿈, 그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을 하나의 공식에 때려 박는 대통일 이론이라 그러나 통일장 이론이라나 그거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 그런 공식이 있나 봐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공식하고 리만 가설의 공식하고 아예 식이 같대요. 이걸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알게 돼서 이론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소수에는 규칙이 없는데 비자명에는 규칙이 있어? 그러면 이거 증명되면 소수의 규칙도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니다. 물론 2000년이 넘게 거의 3000년 가까이 3000년 가까이 아니겠다. 한 2500년 가까이 모든 수학자들의 염원이죠. 소수, 이 빌어먹을 소수는 규칙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리만 가설이 워낙에 신기하니까 이게 증명되면 규칙이 나오나? 까지이지. 이게 증명이 되면 드디어 소수의 신비가 풀린다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과가 있는 게 뭐냐면 물리학적 성과는 제가 뭐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리만 가설은 이제 수학 학계에서는 뭘로 또 유명하냐면요. 증명 안 된 가설이나 추측 중에서 만약에 무엇이 참이라면 이것도 참이다. 만약에 무엇이 참이라면 이것도 참이다라는 논문이 가장 많이 있는 난제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리만 가설이 참이 되는 순간 그 모든 논문들이 그 순간 바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리만 가설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리만 가설이 증명되는 거는 이제 가장 악명이 높았던 난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던 앤드류 와일즈 교수라든지 아니면 클레이 연구소 7난제 중에서 첫 번째 증명을 내놓은 포엔카레 추측 증명을 한 그레고리 페레만도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인 건 사실이지만 어떤 집단 지성이 아닌 일개 개인이 리만 가설을 증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역사에 길이 남을 수학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AI가 도움을 주면서 증명을 하고 있다는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 내용에도 역시나 미신이 이렇게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분 전환 차원에서 정치 이야기가 아닌 수학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윤정원이 잘 보셨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이야기가
아직도 연휴 중이기 때문에 딱히 쏟아져 나오는 보도가 없다가 어제 또 하루 시끄러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김경수 전 도지사 때문에요. 제가 김경수 전 도지사의 발언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논평을 남기진 않겠습니다. 아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제가 예전 컨텐츠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걸 오늘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울 때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낙연이 탈당하는 전날까지도 실드를 쳤어요. 어떻게 실드 쳤냐? 이 사람 좋다고 실드 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싸울 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전열을 정비할 때다. 지금 우리가 분열해서 어쩌자 그런 거냐라는 댓글을 제가 트위터를 하는데 이낙연 욕하는 피드가 올라오는 모든 글, 모든 게시물에 제가 다 달고 다녔어요. 이낙연이 좋아서? 아니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합심해서 끄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안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든가 말든가. 지금 저는 그때도 이낙연 싫었어요. 싫었는데 당내에 분란이 일어나서 쪼개지는 게 싫어서 그랬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랬어요. 결국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 수사받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시작점이 어딘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측에서 아니면 말고 시게 그거 제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된 게 지금 수사예요. 그걸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님 재판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 싫은 만큼 이낙연도 싫어요. 지금은. 아니, 탈당하는 그날부터 싫어하기로 했어요. 탈당하기 전에도 싫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됐습니까? 대선 끝났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 됐습니까? 아직 탄핵 심판 중이고요. 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이 상황에서 또 갈라지려고 싸웁니까?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간에 거기 가서 욕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걸 또 싸고 돌아가지고 같이 서서 싸우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냅두세요. 저는 김경수 전 도지사님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학원 하던 시절에 학부모님의 절친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다길래 저는 거의 그거 흘려들었어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자세히 알게 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논평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하든 간에 냅두세요. 관심 안 가지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넘기면 돼요. 고민정 의원님, 의정활동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의정활동 잘하고 계시면 의정활동 잘하는구나 박수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거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분란이나 싸움 일으키지 마세요. 너무 지금 다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이 탈당해서 몇십 석 이야기할 때 제가 트위터에 바로 올렸어요. 몇십 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원외정당 될 거다. 원외정당 될 각오나라. 근데 어부지리로 한 석 얻은 거 빼고는 진짜 원외정당 됐잖아요. 지금 결국 또 어부지리로 얻은 그 한 석도 탈당해가지고 원외정당 됐잖아요. 제가 정치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 순간적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곰곰이 오랫동안 관찰해본 결과 추론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 생각보다 적중률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엄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튼 간에 지금 여론조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정상적인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상한 말들이 조금씩 머리를 내밀 때 거기에 반응해서 내부 싸움을 일으키면 저는 그 내부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진짜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세력에서 우리 세력인 사람인 것처럼 흘러 들어와서 싸움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렇게 싸움 부추긴다고 진짜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정치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것도 자주 했던 말인데 저는 제가 당적을 가졌던 당이 지금만큼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없습니다. 과반당 제1당이고요. 그런데 내부 균열도 없고요. 내부 분열도 없어요.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너무 잘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너무 잘 싸우고 계세요. 근데 김경수 전 도지사가 뭐 출마 선언했습니까? 현직 의원입니까? 윤석열이 사면 복권해줘가지고 이제 피선거권 생겨가지고 독일에서 귀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주어 없이 혹은 주어를 두고 어떤 발언을 했든 그걸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스픽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서 하루 종일 떠들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챙겨보진 않았는데 새날에서는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지만 저랑 비슷한 어조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바라는 거는 야, 저 민주당 저거는 왜 저렇게 똘똘 뭉쳐있어? 저거 지금 어떻게라도 금이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진짜 금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김경수 전 도지사가 무슨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내부에서 그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착잡했던 건 김갑수 쌤의 발언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서글펐습니다. 그 0010 십성열 그 새끼가 본 모습을 숨기고 검찰개혁 내가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총장 시켜주세요 뿌잉뿌잉 해서 알았어 시킨 거 잘못했지. 뭐 어쩌겠어요. 그때 뭐 지가 온갖 뭐 그거 다 하면서 검찰개혁 지가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든 면접 본 사람은 그거 못 하겠다 했는데 지 혼자 한다 그랬으니까 검찰개혁 해야 되니까 그래 네가 해 시켰는데 시켜보고 나니까 그런 새끼가 아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했지. 근데 그걸로 그분의 모든 지적을 덮어버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굵은 하나의 선을 남긴 평가가 없다고 하여 그리고 반발짝만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반발 심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부동산 정책을 갑자기 세 발 다섯 발을 나가버려 가지고 큰 반발을 일으켜서 그 다음 대선에 표를 결집시키지 못한 잘못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의 5년 동안의 모든 노고가 덮여져 버리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집권 당시만 해도 대통령실 기사 만나면 댓글 들어가 보면 역시 문재인 보유국. 그리고 막 식사하고 이동하면서 대통령님부터 해서 비서실장들 여러 명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이동하는 사진 하나라도 찍어서 기사 올라가면 뭐 외모 패권주의. 다들 그때 그렇게 빨아놓고 지금 왜 그래?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대로 반성을 하고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왜 그 잘못 몇 가지 때문에 잘한 걸 덮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큰 성과, 큰 줄기 하나 안 당긴 사람으로 폄훼하냐고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갑수 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평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조금 결이 다른 평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면서 조금 물러난 어조로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본인은 확신에 차 있어요. 그게 조금 듣기 싫어요. 그래서 김갑수 쌤이 평론하면 아니 본인은 직업이 문화평론가라고 하시는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른 정치평론가들이 말하는 거하고 좀 결이 많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듣기 싫었는데 어제 스픽스는 그것 때문에 유난히 더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불호인 평론가입니다. 김태형 소장님은 나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저 사람 정치 상태는 이런 것 같다라고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심리 상담 전문가니까 심리 파악만 하면 해보면 심리 저렇다 하면서 웃기기를 하다지 김태형 소장님은. 여튼 그 평론을 듣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뭐 여튼 간에 뭐 누구의 정신을 읽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의 치적을 기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다른 발언을 하였다 하여 당내 분란이 생긴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싸움을 만들려는 것처럼 그리고 너 지금 싸움 걸었어? 알아서 싸우자 하고 몰려가는 것도 저는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도 영민한 사람인데 다음 입장이 어떨지 지켜보겠다라고 협박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방송하는 게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 사냥개 같이 그 싸움하시는 양정철 의원님도 딱히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올리셨잖아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싸움을 가장 강하게 부추기는 자는 저는 국민의힘 쪽 또는 외부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나도 민주당원인데 라고 하면서 선동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동되지 맙시다. 얼마나 전열이 정비가 잘 되었습니까? 원내 인사도 아니고 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겨우 사면돼가지고 없어졌던 피선거권이 생긴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 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움을 만들지는 말자고요. 이거 빌미를 줍니다. 그리고 이거 보도가 쏟아질 겁니다. 보도 쏟아지면 야, 쟤네들 또 분열한다라는 이미지 심어줄 겁니다. 그만합시다. 김경수 전 지사님이 다음 발언을 할지 안 할지 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관심 가지고 크게 반응할수록 저쪽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 이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여러분 패스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아마 모처럼 주말 전인데 연휴 끝 사이에 끼어 있는 하루 평일이어가지고 이런저런 대형 언론사 유튜브들의 방송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주말인지라 가게가 바쁠지 안 바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하루 있을 뉴스를 제가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